이번에 총선에 나선 후보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목동, 여의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2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정한 건데 정부, 강원도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수산물 소각이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인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 대책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급이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권 총선 후보들의 재산 내역, 특히 부동산 내역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서울, 그것도 강남 3구나 목동, 여의도 같은 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집이 있는 건 7명 중 2명뿐이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권 총선 후보 7명의 주택 소유 내역입니다. 원주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은 없지만 아내가 서울 종로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당 박정하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에 8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주을 민주당 송기현 후보도 아내 명의로 서울 양천구에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합당 이강후 후보는 재건축에 들어간 7억 5천만 원짜리 강남구 아파트와 15억 원 가까이 나가는 아내 명의의 송파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홍횡영평 선거구도 마찬가지. 민주당 원경환 후보는 서대문구에 9억 5천만 원, 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서초구에 18억 9천만 원, 무소속 조일현 후보도 영등포구에 6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3구와 여의도, 목동 등 서울에서도 내로라 하는 곳에 집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지역 중소도시의 집값은 추락을 거듭해도 정치권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나마 송기현, 조일현 후보가 선거구에 자가가 있는 걸 빼면 주요 정당 대부분 후보들은 이번 선거 직전까지 사실상 지역에 근거지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군소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지역의 털을 잡고 살아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같이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대다수의 거주지가 수도권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신이 지역과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드러난 현실은 이들이 어느 지역과 연을 맺었는지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후보의 재산이 3년 전 창원지검장 퇴임 직전 8억여 원에서 최근 22억 원 정도 증가한 30억여 원으로 급증했다며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통해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강원도당은 유 후보가 2003년 5억여 원에 매입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이후 공시지가가 18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을 뿐 부적절한 전관 예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원주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중앙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이 이어집니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원주갑 박정하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어 시내로 이동해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일대를 돌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내일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원주에 방문해 박정하, 이강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식과 식목일이었던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24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야산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 헬기 3대와 진화 차량이 투입돼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수가 돼가지고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로 주택 한 채가 다 타고 인근 들판과 산림 일부가 그을리는 등 총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싹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 등은 발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산불을 키우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4일 횡성, 춘천, 삼척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청명과 한식이 포함된 지난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2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거나 식모기를 맞아 산을 찾은 성모객들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묘시에는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요. 또는 흡연 행위도 같이 금지해 주시고 농부산물 소각 시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지난해 산불 대책 기간인 3월에서 5월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1건으로 전체 산불의 약 60%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원주를 비롯해 강원 산지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격상된 만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 내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만 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려던 것을 전체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정부와 강원도 또 원주시의 지원이 3번까지 겹치는 것을 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먼저 지원금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당초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돈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1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려던 것을 사실상 원주 시민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비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라고 그러면 어느 층에 가도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번도 못 받는 시민들은 배제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상은 원주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강원도의 지원가는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물론 강원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제외하고 27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전달하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은 원주시 지원금 10만 원으로 대신해 개인이 코로나 지원을 3번 이상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는 중복 지원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지원금의 지방비 20% 매칭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가능한 다음 달 안에 사용 지역과 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은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유된 만큼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마스크 공급량이 늘면서 이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약국, 판매하려고 준비한 마스크들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약국 문을 열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마스크가 동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스크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초기만 해도 약국에서 하루 250장씩 공급받았는데 최근에는 400장씩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에 숨통이 트인 데다 수요도 예전보다 줄어서 재고가 남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줄 서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천천히 시간이 여유가 될 때 다 사러 오시기 때문에 확실히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취급하는 데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과 한 달 전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길게 늘어섰던 행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가 동날까 봐 마음 졸이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구매자들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리품을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주중에도 살 수 있지만 못 사면은 주말에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KF 마스크가 아닌 필터를 끼워 쓰는 면 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것도 마스크 대란을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말 사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이 양양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철원 4번째 확진자의 남편인 70대 남성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입국한 30대 여성이 지난 4일 강릉에서 20대 미국 유학생 여성은 어제 춘천에서 각각 확진됐습니다. 철원의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입국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가격리자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50대 확진자가 최근 영월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월군은 확진자가 지난 2일과 3일 자가용을 이용해 영월군 보건소 별동인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고 숙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정신보건센터 직원 2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월군과 경찰은 해당 확진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주 시내버스 업체인 태창운수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원주시는 태창운수가 지난 4일부터 휴업을 시작하면서 관설동과 호저면을 오가는 70번대 노선과 10번, 41-1, 42번, 54번, 59번, 80번 버스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2번과 6번, 7번, 100번 등 간선 노선에 예비차를 비롯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업계의 연쇄 타격이 우려돼 대체버스 투입은 불가능하며 대신 호저와 불온, 소초 등의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기존 대리 구매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횡성축협이 오늘부터 가축 경매시장을 재개장했습니다. 44일 만에 재개된 경매시장은 오늘과 10일, 16일, 22일 각각 10시에 진행되고 사전에 신청한 구매자만 최대 50명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일반인, 선거 후보자 등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횡성축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내 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